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 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또 김천윤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3% 넘는 급등으로 2,400선을 훌쩍 넘겨줬습니다. 코스닥도 현재 5%가량 상승을 보여주면서 힘차게 한 주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단연 공매도 전면 금지 이슈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오늘부터 공매도가 제한되면서 2차 전지와 유커주들 위주로 해서 강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한 주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전문가님께서 시황을 짚어주시면서 조만간 정부가 공매도 관련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오늘부터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시황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미국 증시부터 좀 말씀 좀 드리면 미국 국채 금리가 좀 하락을 했어요. 4.3% 정도로 10년물 국채 만기가 좀 하락하면서 미국 증시가 좀 양호하게 마감을 했고 우리나라도 주말 동안에 정부에서 내년 6월까지 한시적이지만 공매도 제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총선을 앞두고 이게 뭐 정치적인 부분이 좀 섞인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는 있는데 뭐 일단은 뭐 결과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맞게 시장을 좀 대응하는 게 맞다. 뭐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그거는 주식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공매도 제한 때문에 일단 외국인 자본이 이탈할 수 있다라는 또 단점은 있지만 일시적으로는 그동안 공매도를 많이 좀 들어왔었던 물량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으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고 오늘 코스닥이 2020년 이후에 처음으로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지수가 지금 5% 정도 급등이 좀 나왔고요. 저도 좀 이런 상황이 좀 얼떨떨합니다. 그런데 좀 제한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 쪽으로 자금이 좀 많이 몰린 게 있어요. 수급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종들 뭐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지수 상승 대비 지수가 5% 정도 상승인데 내 종목이 이렇게 안 오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좀 많이 몰려서 그렇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고 일단 뭐 긍정적으로 좀 보는 점도 있지만 항상 그 반대되는 면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적인 면을 좀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지수 좀 보시면요. 벌써 820선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지난주 뭐 흐름 저점을 보시면은 730포인트 제가 저점을 한 730포인트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보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자리를 찍고 빠르게 좀 반등을 했죠. 그럴 때 뭐라고 말씀 좀 드렸냐면은 반등폭을 계산해 봤을 때 평균적으로 한 840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좀 봤는데 벌써 820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만 더 슈팅 나와주면은 840, 850까지는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으로는 그 정도까지 850포인트까지는 840, 850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옵션 만기까지는 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이번 옵션 만기 이후로 포지션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한 번에 지수가 상승하기보다는 또 한 번 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21선 자리를 갭으로 뚫었기 때문에 지금 요 21선 자리 구간이 이제 지지 역할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상승에 따른 조정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조정 자리에서 21선 자리가 지지가 되는지 그걸 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옵션 만기가 지나고 나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상승에 대한 조정 그런 부분도 일단은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내용도 좀 잠시 후에 좀 말씀 좀 드릴 텐데 일단 무조건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거. 지금 뭐 물론 에코프로나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거의 상한가 부분까지 올라가면서
엄청 크게 급등을 해주고 있거든요. 시장 자금이 자꾸 쏠리면서. 예, 그거는 잠시 후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지수 흐름에 대한 부분,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 비해서 약간 좀 상승세는 좀 적긴 한데 지금 2,450을 좀 못 넘고 있죠. 그래서 역시나 좀 반등폭을 좀 계산해 봤었을 때는 한 2,500포인트 정도까지는 반등이 좀 가능해 보입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거래 대금을 좀 보셔야 돼요. 시장에 거래 대금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더 끌어올리기 위한 자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예전에 한번 국매도 쇼커버링 들어오면서 급등이 나왔었던 시기가 올해 초거든요. 이때 2차전지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어요. 국매도 쇼커버링 들어오면서. 이때는 개인들이 시장을 좀 매수하면서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은 거래 대금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개인들이 다 물려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개인들이 추가적으로 자금이 좀 들어와서 지수를 더 올릴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어느 정도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급한 마음에 내가 지금 못 잡았다라고 해서 여기서 지금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들 따라가지 마시고요. 차라리 좀 기다리는 전략도 좀 중요하다. 이미 좀 올라간 거를 갭으로 높게 뜬 종목을 막 급하게 따라가다 보면은 오히려 평단가만 좀 애매해질 수 있거든요. 일단은 현금이 없으셔서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홀딩을 하시는 전략을 취하는 게 맞고, 지금 현금을 좀 갖고 있었는데 오히려 또 갭으로 떠서 못 잡았다 하시는 분들은 좀 눌린 자리를 기다리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리고요. 시황적이면 이번에 옵션 만기가 있는데 변동성이 엄청 커졌어요. 이번에 공매도 제한 때문에 지수도 갑자기 이렇게 크게 떠버렸는데, 옵션 같은 경우는 좀 봤었을 때 크게 옵션 가격이 지금 변동성이 있는 거 2,200% 정도 그 이상으로 이제 더 나올 것 같은데, 그만큼 옵션 가격이 좀 크게 변동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소위 말하는 대박이 지금 터진 건데, 좀 변동성이 커진 시장에서는 만기 때 역시나 또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옵션 만기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지금 지수 반등이 나와서 이제 에코프로도 상한가 들어갔는데,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노란 쪽에 들어오신 분들은 방송 이후에 다시 한번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오늘 지수 상승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게 또 반대되는 점도 일단 생각을 해 두셔야 된다. 이렇게 좀 시향적으로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매도 관련해서 눌려있던 물량들이 일시적으로 숨통이 트이는 효과가 있겠지만 일단 이 자금들이 모두 2차전지 쪽으로 좀 쏠리면서 코스닥 5%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도 이 지수 상승이 이번 주 목요일 옵션 만기일까지는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점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마냥 기뻐하기에는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이 있다라고 하시니까요. 금종 전문가님과 함께 시황 체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통해서 자세한 시황 공부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거나 화면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자세한 시황들 짚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급등 중인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앞선 시황에서도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전지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2차전지주들 지금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공매도 비중이 좀 높은 종목들 위주로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에코프로가 지금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어쨌든 개인들 물량이 좀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공매도가 제한이 됐기 때문에 개인들도 이제 안심하고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공매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쇼커버링도 들어오는 게 있고, 상한가를 좀 들어갔는데, 아까 이제 시황에서도 말씀 좀 드렸듯이, 예전 같은 상승을 좀 기대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상승이 더 안 나온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150만 원, 200만 원 간다라고 해서 매수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물량을 좀 물려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100만 원대 이상으로 물려 계신 분들이 계실 거고, 그 이하로 약간 좀 매수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천천히 추가 매수하셨던 분들, 60만 원대에서 70만 원대 부근에서 이제 매수하셨던 분들은 이제 오늘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내일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옵션 만기 이후에 또 포지션을 좀 봐야 되는데, 자, 외국인들이 입장에서는 이 공매도를 제한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이런 메리트가 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금이 좀 단기적으로 이탈할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중립적으로 좀 판단하고 싶은데,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해서도 항상 긍정적으로 말씀 좀 드렸어요. 계속 매수하셔도 된다. 분할 매수하셔도 된다. 이 11시 방송뿐만 아니라 제가 8시 방송, 저녁 8시 방송에서도 일단 2차전지 관련주 쪽에서는 꾸준하게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린 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시장에 좀 이 공매도 제한에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급등이 나서 상한가까지 갈 거라고는 예상을 좀 못했는데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분명히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왔을 때는 수익이신 분들은 일단 수익을 좀 챙겨주셔야 되고, 고점이 어디가 될지는 예상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일단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도 나올 수 있고, 시장에 대한 변화도 이제 변동성이 커질 거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에코프로는 이번 주 목요일 정도까지는 한번 좀 두고 보시고, 제가 방송을 통해서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드릴 텐데, 실시간으로 좀 정보나 이런 대응 전략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시장의 상황이라든지 수급 상황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좀 짓고, 포스코홀딩스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16% 정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상승인데,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 두 종목을 말씀 좀 드릴 건데, 역시나 거래 대금이 오늘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 다른 업종군들로 자금이 좀 많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테마주들이 오늘 힘을 좀 못 씁니다. 시총 낮은 회사들은. 그래서 자금이 좀 다 시총이 있는 회사로 좀 몰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좀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래서 지수는 좋은데 왜 내 종목이 안 가요? 라고 하면은 자금이 다 이쪽으로 쏠려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전략적으로는 오늘 좀 흐름이 좀 괜찮고, 자금도 많이 몰렸기 때문에 거의 오후장까지 계속 수급이 좀 몰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단기 자금도 마찬가지고, 물타기 자금도 아마 들어갔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좀 보유하시되, 하루 이틀 정도만 좀 더 지켜보시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항상 볼 수 없다는 점, 그거만 일단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매도 타이밍을 언제쯤 잡으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일단은 하루 이틀 정도만 더 지켜보시고, 고점에서 일단은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시점이, 대략적으로 포스코홀딩스는 55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이 구간이 한번 단기적으로 저항대 라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100만 원대가 되겠네요. 100만 원 정도 됐었을 때 단기적인 저항의 자리가 될 수 있는데, 아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왔었을 때, 그거는 이제 보유하신 평단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단기적으로 보신 분들은 100만 원 부분 정도로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에코프로가 60만 원대와 70만 원일 때는 금종 전문가님께서 지금 시점에서 전략적으로 매수가 가능해 보인다라는 전략을 주셨고, 지난주까지는 그 전략이 유효했지만 오늘 당장의 상한가 부근까지 빠르게 올라가면서 80만 원 넘겼기 때문에 전략 수정을 해주셨습니다. 이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이 있고 차익 실현 가능성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좀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지켜보시는 전략을 2차 전지에서는 세워주셨고요. 다음 시그널도 잡아보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후반부터 해서 반도체주들이 조금씩 큰 상승이 나왔고, 사실 10월 한 달 동안에도 비교적 선방을 해줬던 섹터가 반도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의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반도체 관련주 쪽도 당연히 좀 지수가 좋다 보니까, 수급이 좀 몰리는 것도 있고요. 지금 대형주 쪽으로 자금이 좀 몰리는 게 있습니다. 특히,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SK하이닉스, 지금 HBM 관련주 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신고가가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하이닉스가 13만 800원이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찍고 좀 내려왔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반도체 업종은, 일단,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신고가 자리 뚫어줬을 때 여기서 더 올라간다라고 좀 보시고 매수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올라갈 때마다 차익 실현을 하시고 현금화하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아직까지는 상승 모멘텀은 좀 남아 있지만 이제는 좀 아까 저점에서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공략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미 좀 신고가 자리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거래 대금이 좀 많을 때 지금 거래 대금이 계속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금리가 좀 낮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동결이 좀 돼서 FOMC 이제 12월 달에도 금리 인상보다는 동결의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렇게 됐었을 때 내년에 아마 금리를 조금씩 내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런 신고가 자리를 대형주 종목들을 노려서 더 추세를 보실 수 있는데 아마 이렇게 동결이 되는 상태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런 신고가 종목들이 크게 여기서 뭔가 수익률적인 면에서 높게 더 끌고 가기는 좀 어렵고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급등이 낮아서 공매도 제한에 의해서 급등이 좀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다른 업종들도 아마 공매도 많이 들어갔던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로 아마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쪽으로 올리는 게 더 빠르거든요. 수익률적인 면에서. 그래서 반도체 업종은 이미 보유하셨던 분들은 뭐 전량 매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보유 비중의 일부 물량은 차익 실현하시면서 그 현금을 지금이 이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업종들, 저점에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2차전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다른 업종들을 천천히 또 공략을 해보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하이나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 두 종목만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이 두 종목이 거의 다 신고가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을 좀 예를 들어서 신고가 자리 올라오면 올라갈수록 비중 축소로 현금화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고 일단 저점에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 업종군은 제가 또 찾아보면서 노란톡에 다시 한번 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부터 지속적인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차익 실현하는 그런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오히려 저점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발굴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겠다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공략해보고 싶으신 종목들, 발굴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그널도 알아볼 텐데요. 2차 전지주들 얘기를 해봤으니까 리튬 관련주들 흐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또 큰 상승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 하이드로 리튬이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리튬 포스가 한 26%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엄청 밀렸죠. 리튬 관련주 쪽 지금 69,000원. 하이드로 리튬이 6만 원에서부터 지금 14,000원까지 오늘 상한가 들어갔는데도 14,000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탄산 리튬 가격이 반등은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아직 저점 구간에서 뭐 수요가 갑자기 증가하고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아직 가격적인 면에서는 반등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차트적인 면, 수급적인 면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동안 좀 많이 빠졌었고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오니까 이런 종목들로 좀 자금이 좀 몰려서 일단 수급으로 그냥 상한가를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에코프로가 상한가를 들어갔고 2차전지 관련주들이 한 2, 3일 정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일단 추가적인 상승도 더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 대금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상한가 들어갔는데 300억 정도면은 종목이 이렇게 상한가를 만들 정도의 자금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상한가를 들어갔으니까 내일 정도까지는 좀 보실 수 있지 않나. 추가적인 상승도. 그리고 이등주로 이제 리튬포스가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고 금양 같은 종목들도 나와주고 있는데 금양 같은 경우에는 MSCI에 편입 예정된 종목이라서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게 된다면은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볼 수는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2차전지 관련주들 쇼커버링에 의해서 리튬 관련주들도 상승이 좀 나왔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탄산리튬 가격이 좀 반등을 해주면 좀 추가적인 상승 기대는 해볼 수 있는데
뭐 그런 걸 이제 실시간으로 아마 보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도 뭐 탄산 리튬 가격을 뭐 실시간으로 보진 않고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이제 사이트를 통해서 그런 가격들을 체크하면서 언제쯤 반등하는지 좀 보고 있었는데, 아직 그렇게 가격적인 면에서 리튬 가격이 반등은 하지 못했다. 그냥 오늘은 시장의 상황에 의해서 수급으로 상한가를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꾸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리튬 관련주들까지 흐름 짚어봤고요. 2차 전지와 반도체, 또 리튬까지 앞으로 흐름들은 저희가 노란톡방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이 오르고 있다 보니까 오늘의 공략주가 더 궁금해 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의 공략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자, 오늘 아침에 먼저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YG엔터 좀 추천을 좀 드렸었고, 이미 좀 수익을 실현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로 그냥 조금 눌림을 좀 준다면 공략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해서 좀 말씀 좀 드리는 건데, 최근에 엔터주들이 좀 약세를 많이 보였습니다. 뭐 연예인들 마약 사건에 의한 시장에 또 불안 심리도 있고, YG엔터 같은 경우에는 블랙핑크의 재계약이 아직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불안 심리를 좀 보여주고 있었던 건 맞아요. 그리고 그거에 의한 공매도 물량도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한 10% 이상 공매도 물량이 좀 들어왔는데, 뭐 지금 시장에서 도는 얘기가 블랙핑크 재계약이 금요일 날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에요. 시장에서 그냥 도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100% 저도 확신을 할 수는 없는데, 확실한 건 그게 있습니다. 신인 걸그룹 베이비몬스터가 11월 달에 데뷔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시장 공매도 제한에 의해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제한은 있을 수 있고, 또 시장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했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한번 공략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블랙핑크가 재계약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나온 얘기는 리사라는 그 외국인 멤버를 제외한 모두 3명은 재계약을 한 상태고, 리사라는 분이 재계약이 됐었을 때 완전히 이제 완전체로 재계약이 되면 발표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뭐 얘기가 돌고 있고, 지금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이제 베이비몬스터라는 신인 걸그룹 데뷔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나왔을 때 이제 시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까지 봤었을 때는 최소 이게 급락이 나왔을 때 자리 한 7만 원 부근 정도까지는 단기 반등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아침에 좀 개장 이후에 좀 2차 전지 관련주는 너무 좀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오히려 좀 엔터 쪽으로 좀 보고 YG 엔터를 좀 드리긴 했는데,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뭐 어느 정도 단기 반등 시마다 단기 차익 실현을 좀 하시면서 7만 원 정도 부분까지는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일단 보유하시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눌림 시 매수 관점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YG엔터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방송 전에 노란톡방 통해서 장 초반 공략했던 종목인데요. 엔터주들을 비롯해서 YG엔터에 대한 자세한 전략들은 저희가 노란톡방 통해서도 세워보겠습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거나 화면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 누르고 들어오시면 오후장 대응 전략도 함께 세워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정말 제가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는 게 오늘 코스닥이 5% 넘는 상승, 또 코스피가 2,400선을 훌쩍 넘겼네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시장을요? 우선은 이제 800포인트랑 그다음에 2,400포인트까지는 회복이 좀 빠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 내내 말씀드렸는데 이게 갑자기 일요일 날 오후에 공매도 금지를 확 때려버립니다. 오늘부터. 내년 6월까지입니다. 8개월 동안 공매도 금지가 발생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숏 커버링이라고 하는데요. 매도했던 물량들을 빠르게 다시 한번 이제 주식을 갚아야 되니까 막 사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 공매도 세력들도 야 이거 완전 큰일 났다 하면서 매수를 막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매도 관련 주들이 시장을 싹 끌어올려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쉬운 점은 있어요. 이 관련주들만 완전 득달같이 올라가 버리니까 왜 내 종목 중에 이 종목은 왜 이렇게 소외를 받지? 시장은 좋은데?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다른 종목들도 시장의 순리대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원체 공매도 때문에 그런 거니까, 공매도 금지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너무 뭐 시장이 좋은데 내 건 왜 안 가? 그러실 필요 없고요.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고 있잖아요. 시장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 시황을 언급해드리면서 단기적인 급등 가능성을 언급해드렸었는데 오늘부터 그 흐름이 정확하게 또 잡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의 공매도 관련된 종목들 이런 상승이 끝나고 나면 순차적으로 상승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종목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자세한 시황들 분석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해볼 시그널 이슈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시그널 이슈는 공매도 한시적 금지 그리고 트럼프 압승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오늘부터 내년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을 했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또 2011년 유럽의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에 이어서 네 번째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입니다. 한편 또 내년 11월 미국 대선 이슈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6개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바이든의 5승 1패를 거뒀습니다. 이 두 가지 이슈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의 좀 승리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시점인데요. 오늘 또 주말 사이에 나왔던 이슈들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히 다뤄주실까요? 네,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른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이제 기사를 검색하실 때 트럼프는 꼭 검색을 하셔라. 이건 꼭 보셔야 된다. 관련 뉴스가 나온다면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라고 지난주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불과 이제 어제 나온 소식들을 접하면 오늘 새벽일까요? 어제 나온 소식이겠죠. 주요 이제 그 바이든과 트럼프 접전이 예상되는 경합주에서 5승 1패를 트럼프가 해버립니다. 야, 이게 상당히 조금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뭐 20, 30대 뭐 히스패닉 등등 해가지고요. 많은 바이든의 지지자들, 민주당 지지자들이요.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경합주에서. 그래서 와, 내년 대선 자체가 제가 트럼프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공화당 경선 후보가 이제 1월부터 3월까지 내년 열리게 되는데 경선이 거기서 이제 트럼프가 아직 안 됐지만은 우선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미국 대통령은 내년에는 트럼프 쪽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를 제가 계속 드렸어요. 근데 거기에서 크리티컬하게 민주당에 영향을 줬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가장 컸던 게 케네디가에서의 무소속 출마. 그래서 민주당 쪽에 영향을 많이 줬던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그 정책상으로 많이 드라이브를 걸었었던 민주당의 법안들 자체가 상당히 경기에 긍정적이지가 않았어요. 금리 자체도 너무 급하게 올려섰던 거고. 사실 금리를 너무 급하게 올린 게 악영향을 준 거죠. 거기에 중국 쪽도 강하게 드라이브했던 게 안 좋았던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스라엘 쪽까지 같이 시끄러워지면서 이래저래 현재 민주당의 정부는 실패라는 그림으로 좀 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시장을 좀 장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미국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여론조사긴 하지만 공화당 쪽으로 점차 이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우선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내년 시장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우선 오늘은요, 이 공매도 금지 이슈가 나와주면서 그냥 어제 오후에 바로 그냥 빡 터져주면서 약간의 조금 스멀스멀 이슈는 올라오고 있긴 했는데 사실 이렇게 강력하게 시행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바로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공매도 세력들은 쇼 커버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상황이 됐죠. 열심히 주식을 사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말도 안 되게 튀어 올라가는 거고요. 공매도의 주 타겟이었던 2차 전지주들이 대거 급등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실 저는 공매도라는 것을 금지 하면 좋겠지만은 이거를 사실
무조건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외인들의 입장에서도 국내 증시 시장 자체가 그렇게 공매도 금지함으로 인해서 달갑진 않아요. 해치할 수가 없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기 위해서 MSCI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혀 도움은 안 되거든요. 다만 이제 좀 안타까운 점은 공매도를 금지하기 있어서 먼저 사실 해야 됐던 게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과 그렇죠? 외인과 기관들의 공매도 투자에 대한 잣대를 똑같이 적용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개인들만 피해 보게끔 공매도에 대해서 투자 잣대를 해놨었잖아요. 이거를 먼저 똑같이 해놓는 게 먼저 아닌가 싶은 거죠. 우선 급한 대로 공매도 금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를 하는 시점, 공매도 금지한다고 와 좋다고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요. 공매도를 금지하는 시점, 날짜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공매도를 언제까지 금지합니까? 6월까지 합니다. 그렇죠? 6월까지 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현재 시장은 어떤 시장인가요? FOMC는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금리 인상은 끝났다라는 것이 중론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12월 달에도 금리 동결 쪽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금리 인하를 언제 시작할 거냐? 그렇죠? 내년 상반기 안으로는 시작할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되면요. 시장은요. 굉장히 잘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더 이상 어떻게 돼요? 공매도를 못하는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공매도가 다시 시작하는 시기에는 금리 인하가 이미 시작됐거나 곧 시작할 시기이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은 굉장히 긍정적이겠죠. 그러면서 지금부터 해서 시장은 꾸준하게 올라갈 채비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공매도 금지에 대한 포인트가 저는 강하다고 좀 봤기 때문에 사실 연말에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부분이 크게 의미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했다는 거 재밌는 모습이고 또 하나 현재 이제 윤 대통령의 지지율 자체도 조금 약간 힘을 받기 위한 현 정부의 노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어찌됐든 긍정적인 상황은 연출이 됐어요. 다만 이제 보셔야 될 게 뭐가 있나요? 내 거는 안 가라고 싶겠지만 지금은 공매도의 타겟이었던 종목들, 코스피 200, 코스닥의 상위 종목들만 그랬던 거고요. 조만간 움직임이 있을 거니까 이제 안도의 한숨 좀 쉬시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주가 올라갈 거다.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뭐하라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제 벌써 크리스마스 트리를 샀어요. 사서 이제 장식 다 해놨는데 좀 즐기시라고 연말을. 그렇죠? 조금 여유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일단 올해 연말까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공매도 금지 관련한 오늘의 이슈와 함께 내년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까지 흐름을 짚어주셨고요. 자세한 시황 분석 함께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도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자세한 시황 분석 들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공매도 관련한 그런 종목들이 먼저 오를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대표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거의 유일하게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들 자세한 흐름 짚어볼까요? 이게 진짜 이게 너무나 이제 공매도 금지가 너무 강하게 해버리니까요. 2차 전지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나 이제 에코프로가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에코프로 BM도 곧 상한가를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게요. 쇼커버링 자체가 끝나버리면 그러니까 주식을 이제 팔았던 걸 다시 메꾸는 작업이죠. 그게 끝나버리면요. 상승을 주기가 사실 조금 어려워져요. 지금 이제 일시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따라 들어가시면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올라가는 건 좋은데 올라가는 거는 그간에 보유하고 계셨던 그분들이 조만간 요 며칠 수일 안으로 정리하셔야 되는 시간인 거지 이거를 따라 들어가시는 전략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 아까부터 말씀드렸었던 트럼프 이슈를 들잖아요. 트럼프 검색해보시고 기사 몇 개만 읽어보시면 미국 내에서의 2차 전지주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에 대한 인식 자체나 투자에 대한 불안감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리튬 가격 추이도 여러분들 최근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잡힐지 모르겠네요. 자, 잠깐 올리면 잡힐까요? 자,
요거 보시면요. 이게 이제 리튬 가격 추이예요. 네. 보시면요. 올라가질 않고 있어요. 보시다시피요. 계속 흘러내리는 상황입니다. 이 리튬 가격이 좀 올라가줘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에코프로 라인들 보시면은 2차 전지도 다 그렇지만은 특히나 에코프로 라인들 실적에 대한 4분기 기대감 자체가 높지 않아요.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죠? 이런 점이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 시장에서 봤을 때 우선은 오늘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주가 시원하게 갑니다. 이 공매도 때문에 공매도 금지돼 가는 건데요. 절대 추가적으로 따라 들어가신다거나 하는 것은 진짜 완전 반대 의견 드립니다. 자, 금양 같은 경우도 오늘 거의 상한가 부근의 움직임이에요. 27%가량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도요. 이 큰 대형주가 그렇게 안 가던 대형주가 21%가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경선 후보로 올라오게 되면서 점차 입지 자체가 좁아져요. 근데 하나 조금 이거는 기대하고 있어요. 뭐냐면 자,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선 공화당 후보가 됩니다. 정책을 꺼낼 겁니다. 뭐 전통적인 산업에 주안점을 두겠지만 그래도 이 투자자들을 달래기 위한 뭐 테슬라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죠? 달래기 위한 전략적인 포인트에서 무조건적인 2차 전지주나 신재생 관련 이쪽 분야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표심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자체가 형성됐던 게 그래도 나름 신재생 에너지 쪽이 많았었잖아요. 그거를 다 흡수하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방어적인 뭐 안 좋다, 이쪽 안 할 거야 그건 아니라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선 후보로 올라온다면은 자연스럽게 2차 전지주들에 대한 인식 자체도 조금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면서 끌고 가려는 뉘앙스는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선 주가의 움직임은 쉽게 안 깔아앉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선 지금은요. 일시적으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적당히 상황이 좀 급등이 나오고 멈추고 하락 추세가 보인다면은 쇼커버링이 끝나는 포인트가 나온다면은 시간은 좀 수일 걸릴 겁니다. 그때는 조금은 비중을 줄이시는 그간에 너무 비중이 많아서 고민이셨다면은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아셨죠? 꼭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거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2차 전지주들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볼까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 매수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역시나 미국 대선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2차 전지주들 저희와 함께 관련한 전략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알아볼 종목도 있는데요. 카카오도 알아보겠습니다. 사상 최대 위기라고 불렸던 이 10월이 좀 카카오 그룹주들에게는 좀 혹독한 한 달이 됐을 것 같은데 오늘 당장에는 카카오 그룹주들이 일제히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등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자 카카오가 지난 금요일이어서 오늘도 상당히 급등을 합니다. 시장 영향을 좀 받고 있어요. 이 위기감, 카카오 그룹이 완전 좀 와야 되는 제대로 정부에 찍혀버렸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힘든 과정이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의 좀 입에서 오르내리는 게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약간 시끄러웠던 경제 이슈 중에 카카오 이슈 자체는요. 뉴스거리는 잘 없어요. 약간 좀 뒤로 밀린 상황이에요. 자연스럽게 시선에서 좀 벗어난 얘들 많이 혼날 만큼 혼났다라고 해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상. 그런데요. 재밌는 게 있어요. 다른 이슈는 아니라 많이 좀 시끄럽긴 하지만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래도 카카오의 수급 상황을 보시면 외인들은 꾸준하게 매수 대응을 했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한 달 동안 외에는요 160만 주가량을 순매수를 했어요. 자, 근데 기관들이 계속 꾸준하게 팔았는데 문제는 오늘을 포함해서 최근 3거래일간의 기관의 움직임이에요. 기관들은요 목요일부터 해서 특히나 지난 금요일 59만 주가량, 60만 주 가까운 물량을 매수했고요. 오늘도 우선 현재로서의 스코어상은 순매수 상황으로 6만 주가량의 매수가 잡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게 투신과 연기금, 사모펀드 등이 매수세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닥은 좀 확인하고 가고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인들도 최근에 이제 많이 매수해서 오늘 일부 매도가 나오긴 하지만 아직 상당 부분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요. 많이 빠진 만큼 올려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선은 작년 10월 저점 자리가 5만 원 이탈한 자리에서 4만 8천 원 이탈하는 그런 자리인데
오늘 보면 현재 43,000원 정도 가격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 라인까지. 그러니까 원래 9월 달에서의 끝자락 지지선이었어요. 7월 지지선, 8월, 9월 지지선 자리가 한 48,000원 부근인데요. 이 자리를 다시 한번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뭐 완전 죽지는 않을 거고요. 뭔가 대책을 마련하고서 무슨 합의를 보고 했기 때문에 바닥을 좀 확인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외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강하게 들어오고 있지 않나. 그래서 걱정보다는요. 오히려 조금은 차분하게 주가의 반등을 카카오는 기다려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기간적으로나 가격적으로나 좀 긴 시간 이렇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짚어주셨고요. 그 기반에는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급이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통해서 세워볼 거고요. 다음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삼성 SDS가 오늘 삼성 계열사들 중에서는 거의 강한 음봉이 유일한 종목인데요. 오늘 5%까지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또 어디 있을까요?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상속세 부분 때문에 주가가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뭐 블록딜을 통해서 주가를 매도를 하거나 뭐 여타 여러 그림들이 나와주겠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시그널밖에 없다 보니까 SDS 같은 경우 오늘 주가가 좀 이렇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대형주 대비해서 호되게 좀 혼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삼성 오늘가 상속세, 야 사실 이게 말이 그렇지 12조 원에서 일단 2조 7천 규모를 2조 7천억여 규모를 매도를 한다고 합니다. 뭐 상상도 안 가는 금액이죠. 예. 근데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참 답답한 거는 상속세 자체가 이중 부과되는 세금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선진국들이 조금 많이 이제 없애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도 좀 이거를 조금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게 재벌 같은 경우에는요, 상속세가 그 60%까지 차지합니다. 만약에 물려받을 경우에. 최고 세액을 받는 일본 같은 경우도 55%인데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상속세가 제일 높습니다. 재벌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예,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참 이게 한 3세대 걸쳐가면 회사가 사라질 정도라고 하잖아요. 다. 그죠?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답답하긴 한데 하여튼 오늘 그 영향을 현재 받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좀 밀리긴 한데요. 한동안은 주가가 힘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삼성 SDS나 아니면은 뭐 삼성생명도 마찬가지고 삼성 관련주들이 주가가 반응을 하는 것은 상당 부분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한동안은 짧은 근시일 안으로는 주가의 방향성 잡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긴 한데 삼성 SDS가 최근에 7월, 8월 잘 갔거든요. 그래서 뭐 상속세 분위기 때문에 마련을 위해서 주가가 올라갔던 건가?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긴 한데 어찌됐든 뭐 주가의 방향성 자체는 조금 근시일 안으로는 쉽지 않으니까 우선 좀 차분하게 기다려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삼성 SDS도 당분간의 흐름들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등 시점도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알아볼 종목도 짚어보겠습니다. 코인 관련된 주식들이 몇 가지가 있죠. 우리기술 투자라든지 위지트 다날 등이 있을 텐데 코인과 개별적으로 1:1 연관이 있는 코인이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가 오늘 또 한번 급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으로 이 급등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위메이드가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조금 많이 올랐어요. 이게 이제 코인 이슈 때문인데 위믹스 코인이요.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10월 달부터 해서요. 한 2배가량 오르기도 했고요. 조금 더 날짜를 더 땡겨보자면 700원, 800원 대부터 해서 한 3배가량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제 위믹스 이제 코인인데요. 2,200원 정도, 현재 2,300원 가까이 현재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위메이드도 주가가 이렇게 튀어 올라가는 좀 그림이 형성이 좀 됩니다. 바닥 확인되면서부터 해서 쫙 튀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뭐 추가적인 조금 상승이 나올까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는데 요즘 잘 아시겠지만요. 비트코인 상황은 어떤가요? 네,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그냥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가상화폐 시장이 좀 커지는 듯한 모습이고 이 비트코인 반감기 영향으로 인해서 더 수급이 몰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ETF 등등의
또 이슈가 또 발생한다면 주가는 BTF의 그 강세는 더 예견이 되겠죠. 그로 인해서 흔들렸던 시장에서 많은 분들께서 주식보다는 코인 쪽으로 이동했던 경우도 있고요. 그게 현재까지 유지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코인 시장도 현재로서 굉장히 좀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인 관련주들이나 대표적인 코인주들, 현재로서는 국내에서 사실 빗썸 이슈가 있긴 했었지만은 그 부분은 시끄럽게 좀 사그라든 모습이고, 현재 코인 이슈로 조금 가장 국내 종목 중에 주목을 받는 종목은 위믹스가 잘 움직이고 있는 위메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볼 땐 바닥은 좀 확인된 것 같고요. 한동안의 움직임은 더 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위메이드에서 골프 대회를 열었는데 위믹스 코인으로 주는가 봅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 700원대, 800원대 기준으로 상금을 책정했는데요. 이게 주가가 3배가 오르다 보니까 위믹스가요. 그래서 상금도 보통 웬만한 경기보다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재밌는 일화도 있는데 그만큼 좀 한동안의 이슈가 계속될 것 같아요. 실적도 좀 살아나는 것 같아서 주가는 좀 잘 갈 것 같으니까 차분하게 좀 지켜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부터 코인 관련된 이슈들까지 주말 사이와 오늘 있었던 시그널 이슈들 짚어봤고요. 자세한 이야기들은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개별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이슈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오전장에 이제 코스닥이 어느덧 6% 상승을 앞전에 두고 있습니다. 오후장에도 이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지 오후장 대응 전략 한마디로 남겨주실까요? 네, 자, 오후장 보시면 지금 딱히 오늘은 뭐 손댈 게 없는 상황이에요.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오릅니다. 이게 맞나? 뭐 코스닥이 서킷이 걸릴 정도니까 이게 뭐 참 이런 일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코스닥이 6%까지 이렇게 올랐었던 적이 언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정말 강한데요. 딱히 좀 손대실 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보셔야 될 것은 특별한 이슈보다는 그냥 뭐 수급에 대한 부분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전체 상황에서 봤을 때 이게 일시적으로 올라쳤다가 내려올 포인트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게 일시적으로 주가 반등을 한 부분이라 그게 조금 우려스럽긴 해요. 그래서 너무 급등주만 안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선 지금은 몰려서 그런 거고요. 조금 이 시기가 지나잖아요. 조금 며칠만 지나면요. 오르지 못한 종목들이 갑자기 이제 튀기 시작할 거예요. 그 종목들을 차라리 오늘 안 움직이는 종목들, 이거 원래 가야 정상인데 왜 안 움직이지? 이런 종목들을 보세요. 그런 종목들이 아마 이번 주나에서 다음 주나에서 움직임이 굉장히 재미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저도 다시 한번 이제 고민해봐야 되는데요. 코스닥 800, 코스피 2,400이 조만간 올라갈 거다라고 예측은 해드렸는데 솔직히 너무 빨리 올라갔어요. 고물도 금지가 이렇게 파격적일지 몰랐어요. 너무 빨리 올라갔고 이제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코스피를 볼게요. 그래도 코스닥은 900원 갈 거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00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600이 잘만 좀 맞아준다면 올해 안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2,6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00포인트에 해당 회복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코스피 2,600이랑 코스닥 900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상황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잘 갈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 내내 시장은 재미있을 거예요. 예, 이게 밑으로 던질 수가 없는 시장이 돼버렸어요. 공매도 금지 때문에. 재밌는 시장이니까요. 잘 지켜봐 주시고 한동안 제가 볼 때 앞으로 수년 동안은 시장은 강할 것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긍정적인 향후 몇 년간의 전망을 그려주셨는데 당장의 오늘은 2차 전지주들의 눈이 갈 수밖에 없겠지만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린다면 순환매가 올 것이다라는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자세한 전략들은 저희가 노란톡방 통해서 어떤 종목들이 순환매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 짚어볼 거고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를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향후 시장 대응 전략들 세워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정리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장 상승 섹터로 2차 전지주들, 반도체주와 리튬주들 짚어봤고요. 오후장에서는 공매도 금지 속에 일시적인 주가 반등을 보이는 종목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금종 전문가님께서 YG 엔터테인먼트 주셨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